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용병단의 무장 반란 사태 관련 보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외교안보 국제 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이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부터 해서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굵직굵직한 기념일들을 앞두고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아울러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무력 과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발사 과정에서 추락했던 북한 우주발사체의 추가 잔해가 인양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물체가 발사체에 탑재됐던 군사정찰위성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구관측 위성이라 불러온 광명성 4호의 고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6년 발사된 광명성 4호는 위성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죽은 위성으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물이었던 한국형 해구산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해협의 그룹이 이달 중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북한의 열병식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병식 준비 동향이 지난 5월 중순쯤에 포착이 됐었는데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좀 뜸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이 대형 구조물들이 설치된 모습들이 최근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촬영된 위성 사진 보면은 이 서쪽 광장 곳곳에 놓인 하얀색 물체가 식별됐는데 이 물체가 광장의 10%에서 한 15% 정도를 채웠고요. 모양은 직사각형들이 좀 합쳐진 형태라고 합니다. 또 닷새 뒤인 지난달 30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붉은색의 물체, 형체가 포착이 됐습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는 27일이 바로 북한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전승절, 바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이 기념일을 자축하기 위한 열병식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특히 올해는 전승절 70주년과 함께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 75주년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연쇄적인 대형 군사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열병식 준비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열병식 준비 동향이 좀 본격적으로 포착된 게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지난달 15일에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이 사진을 보시면요. 다수의 병력과 차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분석한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연구위원은 병력 규모를 4천에서 8천 명, 차량을 700에서 800대로 추정하고 최근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열병식 훈련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열병식은 통상적으로 보면 훈련 한두에 기대위에 한 곳에 모여서 전체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좀 일반적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요. 실제로 참가하는 그런 병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번 화려한 전승절 기념식 그리고 또 웅장한 열병식으로 최근의 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한번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하는 것 아니냐.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동안 시험 발사해온 ICBM들을 대거 등장시키거나 새로운 전략 무기들을 공개할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 그동안 북한이 주요 기념 행사들마다 중국 등 이른바 혈맹 국가들과의 밀착을 과시하는 그런 무대로 활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013년에 열린 전승절 60주년 기념 열병식을 보면요. 당시에 리 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적이 참석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단상 위에 서서 북중 관계를 과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미일대, 이 북중로라는 신냉전 구도가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분위기라는 점에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할지 또 참석한다면 어느 정도 급의 인사가 참석할지 여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 6월 15일이죠.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2단 동체를 서해에서 인양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 최근에 추가 인양에도 성공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북한이 쏜 우주 발사체는 추락 과정에서 180여 개로 쪼개져서 서해 바다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해군이 이런 잔해들에 대한 탐색 작업은 각종 감시 자산에 포착된 그 궤적을 따라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말씀대로 일단 지난달 15일 2단 동체가 인양이 됐고요. 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최근에 여러 잔해들이 추가로 인양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진 잔해가 북한이 만리경 1호라고 명명한 이 위성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 수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군 당국은 이런 보도가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또 군 당국 안팎에서는 추후 잔해 분석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이 우리 군의 잔해 인양이나 또 기술 분석 상황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상황인 터라 당분간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과 또 극도의 보안 조치를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2016년에 발사해서 궤도에 올려놨던 광명성 4호. 네. 이 광명성 4호의 고도가 최근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이 광명성 4호라고 부르는 이 위성체는 2016년 2월 7일에 발사가 됐습니다. 예. 당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의 최근 고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 위성 정보 사이트 N2O에 따르면 이 광명성 4호의 고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자면 450km였는데 하지만 지난 5월 18일에는 1년이 지난 거죠. 325km로 255km나 낮아졌고 최근에는 200에서 240km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일부 전문가는 광명성 4호가 소멸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며칠이나 또 몇 주 내에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고도 저하의 이유는 궤도 비행 중에 발생하는 이 마찰력 때문인데요. 주기적으로 고도 상승을 추진하는 부스터 엔진이 없는 이 광명성 4호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이 위성을 지구 관측 위성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하지만 이 지상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 흔적이 탐지된 적이 없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른바 죽은 위성으로 불려왔습니다. 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 협의 그룹 NCG가 이달 중에 첫 회의를 가질 거란 소식도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했던 그런 그 당시에 채택한 이 워싱턴 선언에 담긴 내용입니다. 예. 그 핵심 내용들을 다시 복귀해 보면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과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새로운 핵 관련 정례 협의체, 다시 말해서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고 또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자주 한국에 보낸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런 세 가지 주요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에 포함된 이 핵 협의 그룹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현동 주미 대사가 워싱턴 DC 현지에서 특파원들에게 밝힌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미 양국 간의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하죠. 그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첫 회의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미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방문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 해군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미 전략 핵잠수함이 한국에 오는 건 4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잠수함이 언제 한국을 방문하고 또 얼마나 머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는 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때 북한에도 어린이와 여성 유튜버가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죠.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이 계정들 접속이 차단이 됐고 또 추후에 구글이 이 계정들을 줄줄이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몇 년 전부터 유튜브 공간에서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는 젊은 여성이나 어린이 유튜버들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예, 명품백을 들고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고 또 헬스장에 다니거나 범퍼카를 타는 모습들이 담겼는데요. 예,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방식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일반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예. 예,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의 거친 선전 방식이 더는 먹히지 않자 우회적이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체제 선전 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국정원이 이런 내용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이들 계정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이 됐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이들 채널들을 아예 폐쇄 조치를 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와 무역 법률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이유도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담화를 통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에 맞춰 추진해온 방북 계획에 대해서 검토 의향도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험악해진 남북관계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해서 참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인데요.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이런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만큼은 서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